천안TV 시사제작국 우리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지영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저희 천안TV가 개국 1주년을 맞이했죠. 지금까지 정치 펀치는 30분의 충남 정치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이시죠. 서울대 정치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원 정치학 박사, 그리고 경기도지사 4번의 당대표를 역임하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얼마 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시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시는 무소속 손학규 대통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시기 전에 저희 천안TV에 출연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하셔서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산업의 센터죠. 네네. 그리고 우리 저 김주영 앵커를 제가 잘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천안 TV에서 저를 초청을 해 주셔서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낙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네. 하게 됐어요. 네네. 서울에서는 TV다, 라디오다 여러 군데 출연을 했습니다만 네. 지방에 오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대통령의 꿈은 이미 접었습니다. 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 4.15 총선 때 지원 유세를 한 이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이를테면 차도 없애고 운전비서도 없애고 비서도 없애고 네. 또 어르신 교통카드, 노인 교통카드 갖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네.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먹고 마시고 또 산에 가고 예. 집에서 TV 보고 신문 보고 책 보고 네. 그래서 완전히 자연인으로 지내다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참았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아이고 손 대표가 이럴 때 나서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이고 난 이제 다 떠난 사람 그리고 다 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민 네.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네. 개인적인 일, 또 가정적인 일 이런 거 갖고 네. 서로 싸우고 네. 폭로하고 비난하고 또 정책이라고 내놓는 건 전부 다 포퓰리스트적인.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권력 구조도 다시 설계하고 예.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네.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하나도 논의가 안 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늦었지만 나가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설사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국민들을 향해서 네. 대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 제대로 목소리라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네. 출마 선언 후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후보가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제를 네. 없애겠다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큽니다. 네네. 대통령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각의 장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청와대 수석이 하고 장관들이 해야 될 인사 네. 이런 것도 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예, 합니다. 예. 각 부처의 실장, 국장, 심지어는 과장까지 네. 또 무슨 공사, 국영기업체 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감사다, 사회이사까지.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병폐인데 네. 대통령제를 이제는 없애고 우리도 유럽처럼 네. 의회 중심주의로 참된 민주주의로 가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단식도 열흘간 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단식이라고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의회제도의 예. 그 개선을 위한 기반을 깔아놓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뭐 선거법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또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양대당에서 네, 네. 아주 기상천외 발상을 해서 비례위성정당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양당 제도가 더 굳어지고 또 양당의 대결, 네. 무한투쟁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네네. 이거를 없애려면은 아무리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원 집정부제를 네. 주장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도 말을 못 하거든요. 대통령제 때문에. 네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정치 개편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만 하고 네. 모든 그 권한을 의회에 넘기는 네. 이런 헌법 개정을 하겠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의 주도자, 주창자가 네. 돼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회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네. 네, 이런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염려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렇게 불신을 많이 당하고 있죠. 아까 김주영 네. 앵커께서 4번의 당 대표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것이고 네. 당 대표는 3번입니다. 민주당 때 2번이고 아, 네. 바른미래당 때 1번이고 아, 네. 여하튼 뭐 근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는 뭐 대단합니다. 네.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네. 또 국회의원들이 정권 쟁취를 위한 싸움만 하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게 대통령제 폐해입니다. 아. 모든 걸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니까 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관한 거는 조금 한다고 하지만 네. 국정에 관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싸움만 하는 아, 거죠. 네.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아.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다가 우리나라 국정의 책임을 전부 다 넘긴다. 네. 그리고 국정은 정당과 정당이 협의를 해서 예. 타협을 하고 네. 합의를 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면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아. 또 능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자질로 보면은 그전보다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낮지가 아, 네. 않아요. 뭐 학력 수준이나 예, 예. 그 사회적인 뭐 참여의식이나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가 청와대 하수 기관이 되니까 아무것도 네. 못한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국회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해 나갈 수 네. 있도록 해주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는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 그러니까 세보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그때 당시는 최고위원이었죠.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뭐 지나간 얘기는 할 거예요 없고요. 아, 네.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30대 대표로 우리나라 네. 정치를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 정치를 위해서 커다란 희망입니다. 아, 네, 긍정적으로 봐주시는군요. 저는 잘하기를 바라고요.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역동적으로 우리 정치에 희망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만 정치가 젊은 사람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만큼 미래를 향해서 또 젊은 기백을 갖고 네네.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기성 정치, 기성에 부패된 정치, 네. 기성의 싸움 정치, 기성의 편가르기 정치, 네.
기성에 맡아도 네거티브 정치. 네. 여기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예. 그런 국민들의 희망, 기대를 충족시키는 이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원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 손학규 후보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백리적인 그런 정치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아니면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그 진영의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도 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때 후보님이시죠? 후보님이 보실 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돈을 밝히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네. 그분께 말씀을 들었어요. 손의원 그냥 적당히 3선 4선에서 원내대표나 하고 뭐 이렇게 사무총장이나 하고 뭐 이런 꿈 가지고 있으면 아예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고 네. 정치인은 우선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네. YS 김영삼 대통령 나는 그분의 그러니까 최용우 장관 말씀입니다. 네네. 나는 그분의 무슨 문화생이나 이런 그 부학 아닙니다. 네.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인의 돈은 오른 주머니로 들어와서 왼 주머니로 나가는 네. 것이지 나한테 잠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과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예. 대표적인 게 판교 테크노밸리, 네, 그렇죠. 또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네. 단지, 광교의 신도시 있죠. 영통이 네. 들어가 있는 예. 그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10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예. 여기 천안은 이제 삼성이 이제 있죠. 주가 됐죠. 예. 천안 아상은 다 네. 평택항을 새로 만들고 네. 또 평택의 미군 그 신도시 만들고 이런 게 제가 다 기획을 하고 네. 디자인을 하고 분양을 하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대장동 사태 같은 그런 무슨 비리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죠. 예, 들어본 적이 없죠. 그때 판교 네. 그 테크노밸리는 20만 평을 개발을 해서 예. 지금 7만 5천 명의 젊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매출만 70조가 넘어요. 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때 제가 다 분양하고 기공식도 다 네, 하고 네, 네. 했는데 저는 그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하겠다. 네. 이 지역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하면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여하튼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리 국가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네. 있는 국가 비전인데 네. 그것을 위해서 그 주변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당 후보에게서 국가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손학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국가 미래 비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비전은 우리나라를 선진 기술 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는데 네. 그걸 아주 튼튼하게 하고 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7대 강국으로 5대 네. 강국으로 네. 힘차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천안 아산은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미래 비전의 선도를 달리는 지역입니다. 네. 제가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를 대한민국이 세계로 이끌어가는 네. 선진도로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네네.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다, 배터리다, 세계적인 그
최강의 최선의 기술로 네.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미중 대결이 심화되고 네. 그것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되고 네, 네. 반도체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삼성이다 SK에다가 거래 정보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네. 미국의 인텔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운다고 그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공장들도 유럽의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있죠. 우리 삼성이 앞으로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또 배터리도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를 만든다고 예, 해요. 그런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는데 네.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쟁은 대한민국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예. 넛크래커 신세로 아주 어렵게 되거든요. 예, 예. 그동안은 그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네. 경제는 중국. 네. 그랬는데 자칫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실현하는 데는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예, 예.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네. 또 빈민운동 이렇게 사회정의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것만 보았는데 예. 유신이 끝나고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치가 네.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계를 보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이게 네. 보이는 거예요. 아. 국제적인 협력이 예, 안 되면 예. 안 되고 거기서 타협과 조정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네.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전 세계를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미국, 일본, 유럽의 첨단 산업, 반도체다, LCD다 이런 데 대한 첨단 부품 산업을 전부 다 끌어들인 겁니다. 네. 이런 국제적인 안목이 예. 필요하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국제적인 지도 그 리더십 네네. 그 비전을 갖고 있는지 네.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그 데탕트 그 긴장 완화해서 서로 협력을 예. 할 때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예. 중국의 커진 시장을 활용을 하고 예. 그래서 경제를 확장시키고 10대 경제 네. 강국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예. 미국이 한편으로는 오카스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예. 또 한편으로는 쿼드, 예. 미국, 일본, 호주, 또 인도 네. 이런 식으로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으로 압력을 가해오면서 우리한테 참여를 하기를 예. 직접 참여해라 이렇게 그건 직접 아니지만, 네. 하진 않지만 참여를 예. 강건히 압박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다른 저 1대1로 이 예, 사업을. 세계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네네. 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취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외줄 타기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그건 아슬아슬하고 고개를 너무- 할 수도 네.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식견과 국제적인 경험을 네. 갖고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고 네.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기동 훈련을 벌써 4년째 안 하고 있어요. 예. 훈련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네. 훈련이 없는 동맹군은 동맹군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에 더 잘 보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네.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하는
그 외교, 네. 또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 그리고 세계를 함께 조정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심의 역할을 차지하는 외교, 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있는 대통령에 도전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정치는 30여 년 되셨는데요. 일괄되게 국민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행복,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6.25 후에 네. 전란 후에 그 어려운 생활을 했거든요. 네. 학교에 가서 머리에 이를 잡는다든지 미국이 준 우유를 타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오고 그 어려운 생활들을 다 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네. 좋겠다. 우리도 좀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꿈을 갖고 살아왔고, 그것이 결국 저를 정치를 하게 만들었을 네.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네. 위기가 예. 다가올 이런 형국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네. 기술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한 축인가 하면 네. 또 다른 한 축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갈등, 양극화의 심화, 네. 이것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심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네, 그렇죠. 저녁에 있는 삶은 그냥 칼퇴근해서 저녁에 4시간 갖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퇴근을 해서 가정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네. 있고 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네. 수입이 준다든지 그러면 그커녕은 오히려 투잡 뛰고 수리잡 예. 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국가가 제대로 조정을 해주고 네. 또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 50시간 일하는 부분은 52시간? 52시간이죠. 예, 그거는 좀 너무 인위적이고 그죠? 다른 주 부분들이 52시간 노동에 대해서 제가 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할 때 우리 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제 시간에 퇴근 못하고 연장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퇴근을 해서 술자리도 회사하고 연결되는 네. 이런 거를 이제 없애고 자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정부에서 그걸 8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주에 52시간 하면 네. 안 된다. 아니면은 그거를 넘기면은 업주를 고발 네네. 처벌한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딱 6시에 끝나지 않고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일이 밀렸을 때 한동안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하면은 업주가 처벌받으니까 그냥 칼퇴근 시킨단 말이에요. 컴퓨터 끄고 전기불 끄고 이렇게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 융통성을 갖고 유연하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근무도 하되 다른 시간으로 빼준다든지 그런 것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이념에 치우치고 내 편 가리는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 4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대로 된 30대, 40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세평을 들어보면 손학규 후보님은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난 후보이고 존경받을 지도력과 경륜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2030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거든요. 모르죠, 2030 청년들이. 혹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불러주면 좋죠. 제가 노래도 잘하고. 제가 워낙 연극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했고, 대학교 때도 했습니다. 또 노래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야 학교야 너 성악과 가라 이랬습니다. 네. 뭐 무슨 소리고. 뭐 중학교 때는 밴드반에서 트럼펫도 불었고요. 네. 뭐 또 제가 놀기도 좋아하고 한데 네. 뭐 그렇게 잘 불러주질 않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즐겨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요새는 우리가 트로트의 시대 아니에요. 네. 트로트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따님 중에 한 분이 또 영화를 제작하신 게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아버님의 그런 부분을 물려받았나 보네요. 뭐 큰딸은 연극 연출을 하고 네. 둘째는 영화 감독이고.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2030을 향한 메시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내 집 살 가능성도 없고, 연애도 힘들고, 결혼은 뭐 포기하고, 애 낳는 건 아예 없는 거고,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84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년 후년이면 0.64, 6위까지 떨어진다고, 예. 뭐, 그런 정도로 미래 희망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저축하기보다 지금 당장 있는 걸 쓰자. 우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뭐 편하게 살자. 네. 이런다는 얘기들을 듣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산포다, 예. N포다 그러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건 아닙니다. 네. 문화가 달라지고 네네. 여성들이 자기의 일이 생기니까 네. 애 낳아서 키우고 애한테 묶이기보다 애 하나 낳거나 둘만 낳고 그러고서 내 생활을 자유로운? 하겠다면 네.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에서부터 네. 양육, 교육, 또 결혼하면 주택 네.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 네. 이랬을 때 내 직업 선택, 또 고등학교 때 내가 찾아야 될 학과 선택, 네. 이런 데 대해서 나 자신의 취향과 나 자신의 뜻,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특히 청년들은 예. 일자리가 어려워서 네. 대학교 때 그냥 자격증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 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그런 개별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확장해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커지도록 하는 것. 네. 제가 과학기술 산업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서 경기도에 지사로 있을 때 네, 일자리 정말 많이 하셨죠. 74만 개나 했어요. 네. 그때 4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00만 개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한국 청년들을 수입한다고 하듯이 예. 그 산업의 기반을 넓혀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네. 민간이 만드는데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뒷받침해주고 인프라를 깔아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030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서 정치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항상 통합의 정치를 지향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편가르는 정치는 하지 말자. 네네. 통합의 정치. 근데 단순한 통합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는 항상 과거에 파묻지 말고 과거로 네. 돌아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 된다. 네네. 그래서 미래와 통합. 너무 좋은데요. 미래와 통합 5글자네요. 예. 예. 이렇게 세 평을 들어보면 그렇죠. 항상 우리 손학규 대표님 하시면 손학규 후보님 하면 통합의 정치. 근데 거기에 미래와 통합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과 천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 세계의 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이 앞장서고 잘 되고 천안의 첨단 산업이 융성하게 발전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부심과 또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사회, 천안에서부터 충청남도에서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당시 심대평 지사님과 경기 충남 이 화합의 이런 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 간의 싸움, 세대 간의 싸움, 남녀 간의 싸움, 또 정치 정당 간의 싸움, 이념 싸움 이런 것을 이제는 지양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가는 통합의 사회를 이루길 바랍니다. 저 자신 여기에 미래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